시대 인재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당 대찬, 대치동에서 몇 군데 학원에서 좀 수업을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생명과학이라는 이 과목이 단순히 뭐 어머님들이 다 생명과학을 자녀분들이 선택하는 거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생명과학뿐만 아니라 과학 전체에서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어머니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좀 어떻게 과학 공부를 하는 게 좋은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초점을 맞춰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도 생명과학이니까 우선 수능의 분석 그리고 대비 방법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수험생으로서 주의할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뭐 컨텐츠나 시간표는 추후에 한번 시간이 되면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올해 이제 수능이에요. 다 아시겠지만 1등급은 44에서 45로 예상을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꼭 기억하실 것은 강사들은 이걸로 추천을 해요. 근데 실제로 나오면 점수가 올라갈 때도 있고 그대로일 때가 있어요. 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왜 올라가냐? 자, 작년이에요. 작년이 45로 다 예상을 했는데 뚜껑을 까보니까 47이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어려웠던 문제들이 답이 다 2번이었어요. 근데 보기 2번이 선택지가 한 문제 빼놓고 없었어요, 답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찍은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11번에 골격근 문제가 있었는데 처음에 가채점을 했을 때는 오답률 1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발표가 되니까 오답률 6위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 그거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 근데 현재 등급은 44에서 45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재미있는 사건은 2등급은 거의 그대로예요. 2등급은 정말 잘 나오면 아마 42가 나올 거고요. 한 41점 정도로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3등급은 더 떨어졌어요. 훨씬. 한 37? 이 정도면 3등급은 나오는데 실제로 3등급은 중요하지 않잖아요, 지금. 제가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많이 하면 이 얘기를 많이 해요. 학원 다니는데 40을 받든 20을 받든 어차피 대학은 못 가. 그러려면 실제로 학원 다니는 이유는 1등급 아니면 만점을 받으려고 다니는 거 아닐까요? 그거를 저는 좀 중요하게 여기는 편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어머니들이 생명과학을 좀 아셔야 되는 거는 무엇이면 만점자 비율이 가장 적어요. 그러니까 만점자가 아마 올해 예상을 하는 게 한 0.6%? 작년에도 한 1.6%도 안 됐어요. 실제로 만점자가 가장 적은 게 생명과학 생명과학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가면 갈수록 유전 부분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고요. 비유전 부분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비유전 부분에 시간 부족으로 인해서 유전 부분을 못 푼 거지. 유전이 너무 어려워서 나는 손을 못 댔어. 그런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수능 분석인데 이거를 조금 좀 주의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생명과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과탐의 공통점이에요. 뭐면 기출문제와 EBS 수능특강 수능 완성이죠. 이 연계 문제가 융합형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연계가 그대로 나오진 않고요. 융합형으로 나오는데 기출문제에서 요구했던 바하고 EBS에서 요구했던 바를 짬뽕시켜서 문제를 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아니, 엄마 나 EBS 다 풀었어. 근데 나는 왜 수능에서 성적이 안 나올까? 나 기출문제 다 풀었는데 왜 성적이 안 나올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이들이 마구잡이로 문제만 푸는 거죠. 숫자만 달라져도 새로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이거 한번 예시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비유전 문제의 난이도가 상승했기 때문에 30분 동안 20문제를 풀 때 시간이 부족성을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희망사항, 어머님들이 아마 여기서 혹시 생명과학에서 내신을 했을 때 아이들이 한 번 정도는 얘기했을 거예요. 엄마, 나 전도 속도 계산하고 골격근 문제가 왜 이렇게 어렵지? 라는 얘기를 한 번 정도 들어보실 수 있을 텐데 좋은 점은 무엇이면 전도 속도와 골격근의 문제는 1994년도 수능 이래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EBS 문제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 말은 무엇이면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여기에 어렵다고 너무 방학 때부터 공부를 안 해도 된다는 거.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 유전이다.
비유점 부분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어렵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시간을 투자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은 감히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어머니들이 이거 좀 커서 잘 보일 텐데 그냥 그림만 잠깐만 보세요. EBS 문제고요. 올해 수능 문제예요. 그냥 그림만 봐도 뭔가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재밌는 게 이 문제와 이 문제는 똑같은 문제예요. 풀이가 다르잖아요. 아니요. 그냥 똑같은 문제예요. 근데 아이들은 그림은 본 것 같은데 뭐야, 얘는 글로 나왔고 얘는 숫자로 나왔으니까 새로운 문제로 느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면 문제의 포인트를 애들이 못 찾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의도한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공부를 해야지 다른 문제도 풀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하나만 더 볼게요. 골격근 문제거든요. 올해 EBS 문제입니다. 올해 수능 문제입니다. 물론 쉬었지만 그대로 나와요. 근데 올해만 그랬냐? 아니요. 작년도 그랬고요. 2년 전도 그랬고요. 항상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자, 올해 수능 17번의 문제인데 아마 오답률이 1위에서 2위가 될 겁니다. EBS 올해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문제예요. 그냥 얼핏 봐도 문제가 똑같다는 거 알 텐데 아쉬운 점은 아이들은 선생님 대문자 A잖아요. 소문자 A잖아요. 달라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무엇이면 수능이라는 게 뭐 설명회를 다니면 아시겠지만 그냥 무조건 어려워진다 막 하는데 아니에요, 어머니들. 어차피 수능은 교육 과정에서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접근하는 거에 따라서 더 어려워지냐 쉽게 공부하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발 아이들한테 얘들아 너희들 최소한 기출문제와 연계 문제는 반드시 많이 풀어야 돼. 이거를 좀 강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들 이 가계도를 잠깐만 볼게요. EBS 문제입니다. 자, 가계도 볼게요. 가계도 볼게요. 그림까지 똑같이 나오죠. 이게 올해 19번 문제예요. 오답률 아마 2위에서 3위가 되는 문제인데 얘는 성염색체로 문제 나온 거고요. 이 문제는 상염색체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강사들은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머니들? 이 문제를 여러 방향으로 다 바꿔봐요. 이거는 모두 X에 있다. 그러면 이거의 변형 문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모두 상에 있다. 또는 하나는 상에 있다, 하나는 성에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재미있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아이들 이 그림을 얘를 오려서 이쪽으로 붙이고요. 얘를 오려서 이쪽으로 붙이잖아요. 못 풀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가면 갈수록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거 하나 푸는 데만 의미를 두는 거지 이 문제의 포인트를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 생명과학뿐만 아니라 뭐 물리나 뭐 지구과학이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단순히 문제풀이에 집착하지 말고 이 문제가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거 팁 하나 드릴게요. 가장 좋은 팁은 무엇이면 애들 교과서 있잖아요. 거기에 학습 목표가 적혀 있어요. 모든 문제는 거기서 다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팁은 어머니들 평가원 사이트에 들어가시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평가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뭐가 있으면 자료집에 자료마당인가 거기에 가면 매해 올해 문제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하고 연계까지 다 주어져요. 그리고 이런 거는 공부하지 마세요 라는 게 PDF 파일로 국영수가가 다 있어요. 근데 그거 아무도 안 보잖아요. 아니 우리가 레고를 만드는데 설명서도 없이 그냥 레고 만드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한 번 정도 관심 있게 평가 사이트 들어가셔서 올해는 이렇게 문제가 나왔구나 한번 보셔도 아이들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단원별 학습 방법을 말씀을 좀 자세하게 드리고 싶지만 생명과학을 선택하신 분도 계실 거고 안 분 계시기 때문에 여기 부분은 좀 간략하게만 넘어갈게요. 모든 단원들은요.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면 아이들한테 야, 너 지금 빨리 가왔더니 너무 늦은 거 아니야?
공부 많이 해야 돼. 그것보다는요. 어느 학원을 가든 간에 어느 인강을 가든 간에 선생님이 배운 방법대로 기출문제를 푸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가서 야, 너 기말고사 빨리 끝나면 최소한 학원 가기 전에 기출 한 3바퀴는 돌려. 그게 아니고요. 그냥 지금은 좀 쉬세요. 그리고 나서 어느 학원에 가서 선생님을 만나면 수업을 배운 거를 가지고 기출문제를 같은 방법으로 여러 번 푸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너무 급하게는 공부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생명과학에서 실제로 어머니도 다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유전이에요. 유전 문제가 6문제가 나오고요. 어차피 오답률 1, 2, 3, 4가 다 유전 파트예요. 근데 참 신기하죠. 아니, 유전이 뭐가 어려워? 아이들은 유전이 너무 어렵대요. 그리고 학교에서 내신 때도 유전 파트 많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근데 왜 유전이 왜 안 되지? 여기에는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요. 첫 번째, 학원을 다니면 더 어려워요. 2학년 때. 되게 신기하죠. 왜냐하면 그 짧은 시간에 유전을 공부를 시키니까 어떻게 되면 흔한 얘기로 규류법을 써요. 가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넣어봐요. 이거 아니야? 지워. 이거 넣어봐요. 아니야? 지워.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찾는 거예요. 이게 너무 웃긴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제가 아이들하고 항상 수업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면 얘들아, 가정에서 문제를 풀면 지금은 풀리겠지만 나중에 문제가 조금만 변형되면 너희도 못 풀어. 그러려면 아예 공부를 하지 마라고 얘기하거든요. 유전풀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면 규칙적으로 풀이하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어머니들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선생님마다 유전풀이가 다 달라. 그리고 풀이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혼돈스러울 수 있어. 이러는데 원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엇이면 어머니도 혹시 그거 보셨잖아요. 이번에 흑백 요리사라는 뭐가 있었는데 여기서 음식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소금을 뿌려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그냥 쇼맨십 하는 거지 풀이 방법은 똑같아요. 유전풀이가요. 다 다를 것 같지만 원리가 똑같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거를 배워서 규칙적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규칙적으로 문제를 풀면 유전 파트가 정말로 어려운 과목이 아닙니다. 제가 어차피 여기서는 뭐 설명의 자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지만 제가 한 1년에 한 800명 정도의 애들을 수업을 하는데 그중에서 유전을 포기한다는 경우는 정말 드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전풀이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한번 만나다 보면 학생들이 그걸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유전에 너무 어려움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거를 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유전풀이는 규칙적으로 문제를 풀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머니들 좀 기억하시다가 나중에 9월 달에 학생한테 꼭 말씀을 해주세요. 어떤 거면 생태계예요. 이 생태계 방영구 문제가 예전에 9년 전이거든요. 9년 전에 생명과학이 1등급이 39점대가 있었어요. 그때 오답률 1위가 생태계의 방영구 문제였어요. 충분히 어렵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9월 되면 야, 너 방영구 다 풀어봤어? 이런 얘기는 꼭 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생명과학의 대비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모든 과학의 대비예요. 자, 항상 기출, 연계, 변형, 신유형 골고루 다 해야 됩니다. 여기서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모든 문제를 풀 때 문제의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포인트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념과 원리를 가지고 풀어야지 기출문제 많이 푼다고 성적 절대로 안 나옵니다. 이거는 진리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그러잖아요. 야, 너 기출 풀었어? 엄마야, 나 기출 다 풀어서 답까지 외웠어. 조금만 변형하죠? 못 풀어요. 기출을 마구잡이 푸는 게 아니라 기출에서 요구하는 바를 유형별로 풀어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뭘 의도하는지가 충분히 보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변형 문제 많이 풀어야 돼요. 실제로 유형 하나 갖고요. 한 10개에서 20개를 변형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경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 3년 전에는 이거를 죽어라 만들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3년 전부터는 예상 문제가 거의 적중을 다 해요. 왜? 연계가 너무 많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만들어주는 예상 문제도 많이 풀어보는 게 좋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같은 문제의 반복된 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출이나 뭐 EBS 연계를요, 좀 많이 푸셔야 돼요. 많이 푸는데 같은 방법으로.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머니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 같아요. 단순하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원리를 가지고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 이렇게 어머니도 만난다고, 나 오늘 날씬하게 보이고 싶어. 여보, 복대 있어? 그래서 내가 막 배에다가 복대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싸고 얼굴 막 이렇게 테이프 붙이고 나왔어요. 지금은 당장 젊어 보이네 이럴 수가 있겠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기출 당장 뭐 몇 개 푼다고 성적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원리를 가지고 기본에 충실한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수험생의 주의점. 공부는 본인이 한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꼰대라고도 아이들이 얘기는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수험생은 하루에 4시간, 5시간은 정도만 자도 충분하다 생각해요.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전교 1등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냥 제 루틴대로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내가 만약에 성적이 지금 부족하다면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제가 만약에 지금 다이어트 한다고 그냥 30분 헬스장 간다고 살이 빠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안 된 만큼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두 번째로는 복습은 필수예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애들하고 관리를 하면 복습 영상이 매주 나가요. 그냥 매주 나가요. 근데 애들이 보냐 안 보냐? 우리는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이 있어서 뭐 하면 애들이 보는 시간을 다 체크해요. 그래서 만약에 안 봤어요? 근데 테스트 성적이 안 나와요? 그러면 우리 상담실장이 그래서 좀 귀찮아요, 어머니들이. 무조건 전화해요. 그래서 일러요. 어머니 얘기 안 봤어요? 좀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학생한테도 얘기해요. 그래서 무조건 저희는 복습 없이 성적은 안 나온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성적이 나오는 애들은 복습 영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테스트 보고 안 한 애들 복습 영상을 무조건 영상 억지로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워크북이 있다면 무조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학생들이 새로운 것만 좋아하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선생님들이 주는 워크북 충실하게만 해도 다른 거 안 사도 돼요.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을 만나든 간에 워크북이 있다면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거의 다 끝났습니다. 새로운 것에는 집착하면 안 됩니다. 9월 되면 무엇을 합니까? 아이들 갑자기 취미생활이 생기죠. PDF 수집가. 야, 너 모의고사 저거 풀었어? 나도 풀 거야.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냥 주는 것만 충실히 해도 성적은 충분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의 이제 잠깐만 홍보를 하자면 컨텐츠에 대해서는 아까 뭐 계속 설명했지만 시대인재에 대한 자료를 다 써요.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이제 시대 강사 중에서 유일하게 좀 외부에서도 수업을 할 수 있는 강사 중에 딱 한 명인데 가다 보면 나는 저기서 수업을 안 하는데 시대 자료를 쓴대요. 그 자료랑 여기서 있는 자료랑은 달라요. 거기 자료는 그냥 이렇게 원장님 거기 어디죠? 무슨 스터디 카페인가? 거기서도 막 판매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쓰는 자료는 그냥 재종반하고 이제 똑같이 하는 자료를 우리가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끔씩 요즘에 어디 가다 보면은 다 물어보더라고요. 저 출강하냐고.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외부에서 하는 자료랑 우리가 쓰는 자료랑은 좀 많이 다르다는 거를 좀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그냥 저의 컨텐츠 중에 하나인데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17문제를 17만에 푸는 모의고사. 이거는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나중에 20문제를 30분 만에 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래도 강사평가 계속 1위를 한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자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모의고사 때문에. 그래서 모의고사 부분은
시대 컨텐츠랑 같이 맞물려서 나가기 때문에 전혀 부족하지 않으니까 어머님들이 걱정을 좀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수능 관리. 자, 이러지 않을까요? 야, 너 있잖아. 너 공부해서 성적 나와야 돼. 그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이제는 뭐 해야 되면 학생이랑 저랑 학부모들이 같이 해야 돼요. 이게 학생 혼자서만 공부 잘한다고 요즘에 되는 건 아니고요. 저도 격려해야 되고 부모님들도 같이 이끌어줘야 되고. 그래서 항상 저는 어머님들과 함께 학생들과 관리하면서 같이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는 시간표가 나왔는데 영통 2간에서는 토요일 날 6시 반에 해요. 원래 이 시간이 딴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못하는 시간인데 우리 원장님께서 이 시간대 아이들이 가장 영통 지역에 좀 될 애들이 그래도 시간 되는 데가 이거다라고 해서 가감하게 다른 시간을 빼고 가장 좋은 시간으로 수업을 좀 깔았고요. 지금 분당 대창 같은 경우는 여기서 가깝지만 지금 반이 2개인데 아마 둘 다 어저께부터 다 마감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거의 좀 마감이 됐고 미탐도 이게 지금 대치동에 있는 건데 여기도 마감이 됐어요. 지금 현재 됐고 여기서는 이제 오늘 시작이니까 해가지고 좀 관리를 할 텐데 영통 지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여기서 영통에서 수업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같이 한번 열심히 해보자는 의미에서 마감을 딱 그냥 70명 정도로 끊을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은 안 받고 그 정도 아이들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어머니들한테 마지막으로 항상 그러니까 문자를 매주 보낼 때 부끄럽지 않게 수업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요. 제가 학생들이 항상 그런 게 제가 1년 동안 옷을 똑같은 것만 입어요. 바지 하나에 검정색 티 하나. 1월 달부터 겨울까지 수업 내내. 그 이유가 있어요.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사이즈 찾기가 힘들고요. 이거는 그냥 유머고요. 실제로 그런 이유가 하나가 보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애들한테 야, 너희들 4시간 자고 5시간 자야 돼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놀고 있다? 제가 부끄러운 것 같아요. 저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하루에 정말 1월 달부터 시작하잖아요. 1년 내내 정말 많이 자봤자 한 4시간 자요. 그 정도로 계속 연구하고 수업 준비하고 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 옷을 똑같은 것만 입는 거예요. 이게 벌써 한 8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가끔 처음 오는 애들이 영상을 보잖아요. 우리 홈페이지가 있어서 영상을 보면 선생님 저 봤던 건데요. 이 얘기가 나와요. 지금은 좀 머리가 길잖아요. 저 머리를 집사람이 좀 기르라고 돼 있는데 저 항상 삭발하고 수업했어요. 머리도 삭발이죠. 옷도 똑같죠. 그러니까 애들이 선생님 봤던 거예요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로 좀 부끄럽지 않게 수업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설명해야 할 때 느끼는 게 이 모습을 보면 지금 제가 되게 부끄러워져요. 이런 좀 이렇게 뽀샵한 모습으로 돌아가게끔 더 열심히 수업하면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강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